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드디어 이제 정말 2020년 정말 끝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해 인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그냥 정해봤고요. 어제 있었던 일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호석의 아이디어는 2020년 이호석의 아이디어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휴가를 조금 내가지고 좀 휴식을 좀 취하면서 재충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시간 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즌2 시즌2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은 다우가 나스닥을 소폭 아웃퍼폼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 마감에 갑자기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섹터별로 보시면은 은행주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제가 그 연준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를 계속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한 기대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가 통과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행히 이제 뭐 파운드와도 조금 반등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행주들의 성과가 좋고요. 은행주는 앞으로도 조금 미국의 경우에 은행주는 좀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테슬라가 이제 반등을 좀 했네요. 이틀 만에, 3일 만에 이제 반등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가 이쪽으로 갔군요. 에너지 업종도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잉이 이쪽으로 내려왔고, 머티리얼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다가 2020년을 저희가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질문을 좀 해주신 분이 지나 보면은 9월, 10월 달에 진짜 이효석 팀장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지 그때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이들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주셨던 게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되게 막 대선 때문에 막 날리고 엄청 힘들다 그러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하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연준 의원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 8월달 특히 AIT 발표한 이후로 한마디씩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많이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다. 아니, 저기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해 주는데 너 그래도 주식 사자고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만큼 연준의 강력한 부양 의지가 저는 느껴졌기 때문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다.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을 좋게 봤던 이유는 그런 부분이고 심지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이거 지금 설명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리스크는 없는 거냐? 너는 그냥 리스크도 없이 그냥 계속 간다는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가져와 봤고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미국의 이거는 본 바로잉 코스트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의 은행 기업들 즉 인베스먼트 그레이드 그러니까 투자 등급 회사채와 하이힐드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원래는 정크 본드라고 얘기했는데 정크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이힐드 좀 좋은 표현으로 높게 금리를 대출 금리가 높은 기업들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 정크 등급이 뭐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크 등급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하이힐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이힐드라는 얘기는 금리를 왜 그렇게 높게 빌리겠어요. 예.
개인들도 보세요. 저기 금리를 높게 빌리시는 분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스프레드를 보면은 이 상반기 때 코로나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그 폭을 보시면요. 이 폭을 보시면 이때는 이만큼, 그러니까 이때는 이만큼이었는데, 그죠? 지금은 이만큼이니까 이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통화가,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업들, 하이힐드, 좀 더 느낌 있게 정크 본드, 그리고 이제 진짜 상태 안 좋은, 뭐 저희 말로는 좀비, 이런 기업들도 똑같이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받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미국 기업들 중에서 그로스 레버리지라고 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로스 뎁트하고 에비타, 그러니까 에비타라는 거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금. 그리고 요거는 부채요. 그 해에 이 회사가 벌 수 있는 현금과 그 회사의 부채를 나눠보면 이게 지금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6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번 돈으로 1년 동안 내가 그 순이익 말고요. 현금이요, 현금. 들어오는 현금보다 부채가 6배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러니까 투자 등급에서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 좀 많이 늘어났고 아마 내년에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사실 이 얘기는 수혜는 정말 똑같이 같고 정크나 좀비에게도 똑같은 수혜가 같지만 점점 이거 뭐지? 이거 불안한데? 게다가 연준이 지금 완전히 명시적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다시 돌아올게 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연준은 이분들을 놓고 떠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준 없이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좀 고민이 좀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중국에서도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트레저리와 빚 그 사이의 그 간극, 즉 이게 3월 달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이힐드 본드 쪽에 스프레드가 더 많이 축소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자, 내년도에 43%가 하이힐드 채권, 중국의 하이힐드 채권의 43%가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됩니다. 그럼 이게 다 문제가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1분기 때 이런 정크본드 기업들이나 하이힐드 기업들 중에 일부는 조금 죄송하지만 미안해. 이건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기업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도 물론 좀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숏 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언제 바꿀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2월에서 3월 정도에 요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숏 캐시가 아니고 이 후보군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숏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안 올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작은 애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크레딧이 안 좋은 그 소위 말하는 로우 퀄리티 주식에 대해서 숏을 해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내년 상반기 때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내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빅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형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대형주라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부분은 하이 퀄리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이 퀄리티랑 로우 퀄리티의 비교를 해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비타 대비 부채 비율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퀄리티가 높은 회사의 주식이 좋을 때는 이게 지금 경제가 이게 이렇게 간다고 볼까요? 경제 회복이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근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또 다른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야, 경기가 좋다고 할 때는 또 엄청 좋다고 주식시장이 반응하다가 안 좋다고 할 때는 뭐야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 어딘가쯤에서 지금은 경기가 지금 회복도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 언제쯤에서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상반기 어는가. 근데 이 구간에서는 로우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하이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면서도 기회 요인이기도 하면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좀 오늘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올해 한 해 동안에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제가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 뭐 한 10 며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대략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애널리스트 시작한 지는 지금 이제 이때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많이 한 뭐 들어오셨고 두 번째 제가 3프로 TV 처음 나가고 뭐 했을 때 이렇게 들어왔고요. 세 번째 뭐 단테님 TV도 나가고 몇 번 나가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스터 마켓 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이 이제 2만 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들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하고의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저 채널에 요구하시는 것도 많이 다를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기대치를 만족시키려고 제가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좋은 방향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제가 설문조사를 좀 올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말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설문조사에서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시즌2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시즌2는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호석의 아이디어라고 라는 채널 이름을 이호석 좀 쑥스럽긴 하지만 아카데미로 바꿀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육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뭐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으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좀 여쭤볼 테니까 꼭 응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텔레그램 채널에 이 그림 보시면 마치 뭐 22의 자산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올해 뭐 처음에 2월 달에 시작하면서 뭐 200명, 뭐 300명 이런 분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이제 10,000명 가깝게 9,70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구독자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좋은 모습을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향성을 내년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시장과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도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정말 감사드렸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